1차 범행 직후에 챗GPT한테 이런 말을 묻죠. 수면제와 술을 같이 먹으면 위험하냐? 바람이 죽을 수도 있냐? 자기 남친 죽일 수 있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그 중에 되게 기가 차는 거에 이 여자 예쁘니까 무죄다 그런 댓글이나 피해자 남성들을 욕하거나 하룻밤 잡으려고 저렇게 됐네. 보통 살인의 동기 같은 경우에는 4가지 정도로 추려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신질환, 피해망상, 사이코패스, 쾌락살인 그런 경우인데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사건 요새 핫하죠. 20대 초반 여성이 20대 남성 3명을 살인하거나 살인하려고 했습니다. 1차 사건 25년 12월 경기 남양 주시 소재 카페 주차장에서 만난 지 한 달 된 남친한테 운전하느라 고생했지 피로회복제 건네고 이거 마신 남친 마신 지 20분 만에 의식 잃고 쓰러집니다. 죽지는 않고 이틀 뒤에 정신 차렸는데 이틀 동안 기절한 거고 기절시키면 상해가 돼요. 남친도 상해로 진정 제기했고 수사가 개시됩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 여성 1차 범행 직후에 챗GPT한테 이런 말을 묻죠. 수면제와 술을 같이 먹으면 위험하냐? 바람이 죽을 수도 있냐? 자기 남친 죽일 수 있는지 확인해 본 겁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랑 술이랑 같이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2차 사건 26년 1월 28일 우연히 알게 된 20대 남자랑 술을 마시고 모텔 가자고 꼬십니다. 그리고 숙취 해소제 먹입니다. 수면제 타서요. 남자는 사망했고 여자는 알리바이 만듭니다. 모텔에서 혼자 나와서 문자를 보낸 건데 술에 너무 취해서 계속 잠만 자니까 나는 먼저 갈게 이렇게요. 2월 2일에 경찰이 이 여자한테 출석을 요구했는데 여자는 일주일 후에 출석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근데 경찰이 출석 일자 미루자고 했고 그 사이에 3차 사건이 발생해 버렸죠. 3차 사건 26년 2월 9일 또 20대 남자랑 모텔에 들어갔고 또 살인하고 2시간 뒤에 모텔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2월 10일에 긴급 체포. 이 사건 관련해서 네티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또 다뤄볼 만한 부분 몇 가지 추려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왜 3차 사건 전에 못 잡았냐 이건데 2차 사건 발생했을 때 긴급 체포해가지고 구속시켜줘야지 왜 풀어져가지고 3차 사건 발생하게 했냐 아니면 조사하기로 한 달에 조사를 했으면 3차 피해자가 안 생겼을 건데 왜 수사를 미뤘냐 경찰관들에 대한 비난인데 경찰을 별로 안 좋아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도 이게 합리적인 비판은 아닌 것 같아요. 우선 긴급 체포를 하든 영장 받아서 체포를 하든 일단 범죄 혐의가 상당해야 하고 일단 체포하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해야 합니다. 또 구속을 하려면 범죄 혐의가 상당해야 해요. 기본적으로 다른 요건도 필요하지만 범죄 혐의 자체가 상당하다고 인정이 되려면 최소한의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국가수 감정 결과가 3차 사건 발생한 당일에 회신됐다고 하니까 그 전에는 체포하고 나서 구속하기도 충분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미룬 것도 일단 피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가지고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했다는 건데 우선 수사 기법 자체가 그래요. 일단 경찰은 피의자 거짓말 밝혀내려고 증거 확보부터 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그냥 이런저런 질문 다 하면서 피의자 말이 다 그냥 들어줘요. 다 들어주다가 나중에 피의자 주장하고 반대는 증거 싹 보여주면서 너 왜 거짓말하냐 수상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경찰 입장이 다 진짠지 제가 이 사건 담당 수사관도 아니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 해명이 진짜라고 하면 왜 늦게 잡았냐는 비판은 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연쇄살인범인데 신상공개를 왜 안 하냐는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성범죄자 신상공개에서는 유죄 확정 판결 받은 범죄자 대상으로 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신상공개는 수사 중인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인데 조건 자체가 모호하고 까다로워요. 먼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해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마지막으로 미성년자가 아닐 것. 이게 4가지가 요건인데 잔인하다라는 것도 추상적이고 중대한 피해라는 것도 추상적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거는 대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이게 되게 애매하다는 거죠. 실제로 신상 공개된 사건들을 보면 주로 칼부림 사건들이 많은데 이 사건은 칼부림보다는 조금 얌전해 보이기는 하고 또 이 여자 얼굴 공개하는 게 대중들의 호기심 충족 이외에 어떤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거냐 의문이 솔직히 있죠. 피의자 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도 중요하고
그래서 신상 공개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인터넷에 이미 이 여자 이름하고 얼굴 출신 학교 인스타 주소 이미 다 퍼졌죠. 누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사자 동의 없이 이렇게 개인정보를 다 까발려버리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 댓글도 좀 조심해서 달아야 됩니다. 생각보다 범죄자들이 네티즌들을 명예훼손, 모욕, 폭매음, 정통망법 위반 이런 죄명으로 고소하고 또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런 사건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기소까지 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어쨌든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면 인당 10만원 정도는 인정될 수도 있어요. 그 중에 되게 기가 차는 거에는 이 여자 예쁘니까 무죄다 뭐 그런 댓글이나 피해자 남성들을 욕하거나 뭐 하룻밤 잡으려고 저렇게 됐네 뭐 구태여 부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데 댓글하면서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대체 범행 동기가 뭐냐라는 건데 보통 살인의 동기 같은 경우에는 4가지 정도로 추려지는 것 같아요. 먼저 원한이 있어서 보복을 했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돈 때문이라거나 아니면 방어적인 살인, 뭐 과잉방위한 경우라거나 마지막으로 정신질환, 피해망상, 사이코패스, 쾌락살인 뭐 그런 경우인데 이 사건에서는 거의 초면인 남자를 살인했으니까 보복살인은 아닌 것 같고 남자가 먼저 공격하거나 그런 경우도 아닌 것 같으니까 방어적 살인도 아니겠고 남은 거는 돈 때문이라거나 뭐 정신질환 이 2가지인데 큰돈 노리고 살인했으면 피해자들이 20대는 아닐 것 같다. 돈 많은 늙은 남자를 골랐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4번째 케이스가 아닐까 피셜이지만 실제로 한 번은 피해자가 사망하고 나서 모텔에서 나왔다는 건데 그러면 피해자가 시체랑 같이 있었다. 사망하는 과정을 보고 있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주 피셜은 아니지 않을까.